운명처럼 그대를 만났다. 황홀함에 온 세포가 떨린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양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역시 연애운이고요. 2024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성이 다가오고 어떤 연애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년 1월 말일에 구정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통상적으로 1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구정 연휴 직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이성과 관련된 연애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인연인지 혹은 과거에 알던 사람인지, 친구 관계이거나 지인 관계인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 혹은 이상형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보세요. 원하는 이성, 그리고 원하는 연애,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동안 꽤나 유행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연애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 한 번 더 진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더욱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나 소원하고 염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이성이 많은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을 드러내고 알리고 거기에서 매력 어필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간단한 질문이 있거나 할 때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밤 늦은 시간, 새벽 이럴 때 정말 센치해지고 생각도 많고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토킹 어바웃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힐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오셔서 구경해보고 참여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요즘 들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여러분들의 상황에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대입하셔서 듣거나 원하는 부분, 그리고 좋은 부분을 취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댓글, 긍정적인 그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남은 2024년 하반기 3개월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고 러블리한 그런 남은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그리고 인연이 생길 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성향, 어떤 외모,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카드를 먼저 열어볼게요.
1번 여러분들과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인연이 될 이성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멘토라고 하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멘토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나보다 좀 더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주거나 해답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번 여러분들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인연이 되어서 연애를 하게 될 그 이성에 대한 가장 뭔가 좀 핵심적인 형태는요, 여러분보다 멘토의 형태이다. 여러분보다 어떤 지식이 되었던, 상식이 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꽤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 해안, 해답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대체적으로 이 멘토는요, 나보다 나이가 좀 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꽤 젊은 나이부터 뭔가를 시작하고 연구를 하고 또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그리고 연결이 되는 이성에 대한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나보다 일단은 상당한 사람이다. 스펙이라고 하죠. 뭐 학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꽤 높다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서 알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책, 뭐 신문 이런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멘토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연장자도 해당이고 나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스승의 형태, 선생님의 형태이거나 상사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장님, 대표자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꼭 나와 어떤 접점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직업적인 요인 자체가 정말 멘토링을 해주는 직업과 관련이 있다거나 상담의 형태를 해주는 사람이거나 강연이나 강의 등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책과 관련된 형태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작가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1번 여러분들의 이 이성은요, 영업직의 형태는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반대편의 그런 성향, 그런 직업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조 타로 카드에서도 이렇게 신묘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어요. 신묘라고 하는 건 신묘일주인 사람이 여러분과 인연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조 글자에 뭐 신묘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 신묘라고 하는 형태는요, 뭔가 좀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석급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아래 묘라는 글자는 또 꽃과 관련된 형태, 작은 식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뭔가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카드 그림처럼 너무 도인 같은 형태로 생긴 외모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좀 느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몸매가 덩치가 막 우락부락하거나 이렇게 되게 크거나 와일드한 형태 같지는 않아요. 좀 오밀조밀한 외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이 상대방은 남자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이 체형적인 부분이 키가 굉장히 큰 그런 이성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몸은 전체적으로 좀 슬림한 형태? 이런 형태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뭔가 오밀조밀하고 작고 소중한 그런 형태를 가진 이 상대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리도 좀 있고요. 대신에 이 멘토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오픈하고 이러한 형태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유형들이 많은데요. 이 신묘라는 카드에서도 내성적인 성향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된 말로 뭐 관종의 형태이거나 내 의견을, 내 목소리를 굉장히 핏대
삿대 세우면서까지 하거나 이런 성향은 아니다. 좀 조용조용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그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활동적인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상대방이요, 뭐 강의를 하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를 비롯한 뭐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방송을 한다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정말 뭔가 전문적인 것들 있죠. 딱 요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로만 좀 전달을 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나이가 좀 여러분보다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빛이 나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그런 형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보이네요. 더불어서 함께 나온 카드들을 좀 살펴보면요. 텐소드와 데스카드 그리고 8번의 컵카드 이렇게 3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 역시 이 상대방이요. 몸이 막 너무 좋거나 통통하거나 글래머러스하거나 이런 유형이라기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마른 사람 혹은 또 어떤 분은 약간 몸집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카드들이요. 성격적인 부분이 예민하다면 예민하고 호불호가 좀 명확한 그런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은요. 몸이 좀 많이 슬림합니다. 이 두 가지 카드가 호불호가 좀 명확하고 맺고 끊고 이런 것들도 좀 잘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하는 성향으로 보이진 않아요.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주된 성향을 갖고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뭐 약간 망설이는 것도 있겠죠. 되돌아보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1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이성에 대한 형태는요. 예민하고요. 날카롭기도 하고요. 그 분명한 자기만의 주관이 있고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하다. 맺고 끊고 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빠르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을 내고 혹은 끝나고 나서 또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텀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재빨리 뭔가 사이클을 돌리는 형태이고요. 특히나 이분의 경우는 안 좋은 그런 감정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젖어들거나 빠져있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의 마음이 센치해지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앞만 보고 갈 거야. 앞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배의 형태도 보면 맥시멀리스트의 유형보다는 미니멀까진 아니지만 그때그때 좀 정리를 잘 하거나 집에 너무 오래된 물건들을 이렇게 묵히고 쌓아두고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다거나 그런 부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시작도 잘 하지만 끊는 것도 꽤 잘하고 단호한 편이기 때문에 혹 만약 이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거나 그 관계를 다시 되돌아본다거나 이런 분 같지는 않아요. 좀 깔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상대방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연관이 있는지 함께 보고 첫인상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지도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과 관련된 좀 상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접점이 되거나 이런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뭔가 일과 관련된 형태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현재 활동 반경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거나 크게 테두리가 벗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더더욱 뭔가를 많이 움직이거나 뭔가를 분주하게 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과거의 인연과 좀 연관성이 있다거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다시 뭔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의 특징들과 관련해서 본 카드들이 다 뭔가 끝을 내는 부분들이에요. 끝을 내고 뭔가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여러분과 상대방은요, 각각 서로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루틴 안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형태로 만나게 되거나 접점이 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너무 먼 지역까지 간다거나 혹은 뭐 외국 여행이거나 외국 출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서 이 상대방과 연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카드가요, 넓은 행동 반경 이런 것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뭔가 이동을 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직장과 관련되거나 일과 관련되거나 뭐 학업과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멘토가 나온 것도 그러한데 펜타클 여왕과 또 완즈 3번의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 혹은 상대방 중에서 이직이거나 혹은 더 나은 곳으로 뭐 부서 이동을 한다거나 더 나은 스펙과 관련해서거나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준비 과정이거나 그것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 접점이 생기고 알아가게 되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더 나은 형태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대방도 서로 첫인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뭔가 두 가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퀸의 소드도 나와 있는데 컵의 여왕의 카드까지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겠어. 철벽을 쳐야 되겠어.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감정적으로 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첫인상이나 이런 형태들이 뭔가 자꾸 생각이 나고 여러분도 모르게 감정이 생겨나고 호기심과 호감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거를 그만해야지, 내가 내 감정을 좀 다스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카드에서도 보면 컵의 4번과 5번이 지금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야,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게요, 이 상대방에게 혹 다른 이성이나 다른 뭔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것들을 좀 마다하게 되거나 별로 흥미를 못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도 첫인상이나 알게 된 지, 접점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서로에 대한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요, 첫눈에 반한 느낌이 확 들었어 라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들이 약간 스며들어서 들어오는 감정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대방도 각자 어떤 상황이나 특히 과거의 연애와 연결해서 뭐 생각하는 바가 있다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그것과 좀 연결해서 내가 연애를 지금 해야지 하고 싶어, 혹은 연애운이 궁금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막상 실제로 내가 어떤 이성과 연결이 된다거나 어떤 접점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감정선으로 인해서 살짝 한 발 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이 첫눈에 뭔가 들면서도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는 뭔가 일을 더 해야 돼, 나는 지금 일에 매진을 해야 돼, 이런 부분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거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형태에서는 사랑이란 감정과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느끼게 되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하거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선이 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성적인 연결이 되고 난 후부터의 감정선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서로 각각의 속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확실히 초반에 좀 고민을 하거나 약간 밀어내려고 한다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관계를 시작하고 형성이 되면서는 그런 거 있죠. 포텐 터진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여러분 카드에서는요. 이렇게 데스와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고요. 상대방 카드에서는 힘 카드와 마지막에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어서 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과거의 인연과 재회를 하게 되거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카드에서 데스 카드가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상대방 카드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뭔가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그런 관계로 가게 되는 형태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의 인연과 관련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서는요. 첫인상이거나 첫 느낌, 초반의 그런 감정선에서는 내가 너에게 감정이 생겼고 뭔가 마음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지금 나는 닫을 거야. 이런 형태의 마음들로 좀 보여지는데 관계가 시작이 되고 나면 정리를 하고 없애고 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푹 빠지고 올인을 하게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혼자서만의 감정선이거나 혹은 여러분의 그 감정이 훨씬 더 크다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상대방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상대방도 나를 너무 많이 좋아해주고 나를 많이 생각해주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에서의 연애운 자체가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야. 이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할 때 이런 형태이지 않나요?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밤에 연인과 이렇게 전화통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그런 날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런 감정선을 느끼게 되는 형태이고 나는 더 전화통화를 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꽤 많이 들 것 같아 보이네요. 내가 나의 이 사랑의 감정선이 주체가 안 돼서 너무 행복해. 이러한 텐션들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 9번의 소드 같은 경우는 불면증의 카드이기도 하면서 밤에 뭔가를 좀 많이 할 때 나오기도 해요. 잠이 안 와서 그렇기도 한데요. 그만큼 밤에 뭔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상황이 좋은데 고민, 불안,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은 밤에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성이 너무 좋고 지금의 나의 감정과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부분이고 정말 밤에 이렇게 끊임없이 통화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있구나. 나도 사랑을 많이 줘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감정선이 들만한 형태다. 굉장히 여러분들이요. 재고 따지고 하는 것들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다 표현을 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카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과거의 인연과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감정에 좀 더 충실한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선 너무 좋아 보이고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형태들 역시 이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내가 뭔가 보호해주고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힘을 쓰고 에너지를 더 내야지. 이러한 생각이에요. 제가 가끔 남자친구를
보호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용기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낼 거고, 너는 나의 소울메이트야. 운명의 상대이고,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되게 오랫동안 잘 이끌어 가고 싶어, 잘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나의 연애에 있어서 1번 너와의 이 연애가 나의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거나 새로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방이요, 여러분에게 막 너무 격정적이고 뭔가 도파민 자극하고 이런 형태로 뭔가를 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 그런 또 감정선이라기보다는 힘있게 오랫동안 끈기 있게 책임감을 다해서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섹슈얼한 카드가 되게 크게 굵직하게 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 카드도 상대방 카드도 약간 그런 섹슈얼한 느낌의 카드, 그러니까 스킨십에 관련해서 좀 좋다, 우리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카드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러버스가 그렇고요. 이 흰 카드도 생각보다 그런 형태와 연관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꽤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이성에게 어필이 되고 드러나지게 되고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카드도 뽑아봤는데요. 뭐 어떤 장소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카드에 그냥 이미지만 놓고 본다면 뭐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뭐 근교에 있는 여행지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멀리 가는 것들보다는 근거리, 뭐 여러분 회사 주변이거나 여러분 집 주변이거나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이거나 이런 형태들과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혹시 어디 이동하실 계획이 있나요? 놀이공원도 그림의 이미지만 놓고 본다면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놀이공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이런 형태보다는 서울 근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근처에 있는 뭐 유원지나 놀이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과 뭔가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멀지 않은 여러분들 주변에 놀이공원, 유원지 뭐 이런 곳, 관광지도 될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기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그리고 너무 먼 지역이 아닌, 이건 또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곳에 가서 이런 유원지나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내가 그런 곳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이 없어요 한다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 이런 느낌이 사실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괜찮다.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실내에 있는 놀이공원보다는 실외와 연관성이 있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있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과 별로 연관성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내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를 여러분이 염두를 하고 행동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같거든요. 이 완즈 5번의 카드 자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야외와 관련해서 지금 날씨가 아직까지는 괜찮잖아요. 뭐 단풍놀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뭔가 그런 것들을, 야외 소풍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캠핑이라든지 라이딩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은 나가야 돼요. 현재 이 있는 공간에서 활동 반경이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일단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연애운을 상승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요소라고 합니다. 활동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표현, 의견 이런 것도 드러내면 좋아요. 이성을 만나는 자리이거나 이성이 있는 자리,
다 포함해서 내가 너무 수동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설사 다수의 의견에 내가 좀 반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연애운을 더 상승하는 데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소울 메시지 카드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여러분에게 나온 카드는요 인정하세요.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마음을 먹던 간에 세상이 여러분을 지지한다라고 하니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연애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1번 여러분들의 남은 기간 연애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과 인연이 될 상대방의 특징들을 먼저 볼게요. 이번 여러분들이 남은 하반기 동안 만나게 되고 인연을 맺게 될 상대방들의 특징들에 대한 카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장의 카드가 이 트릭스터라고 하는 마술사의 개념도 되고요. 약간 트릭을 쓰는 그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릭스터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사기꾼을 만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카드의 그림은 약간 마술사의 개념으로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손재주, 말재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이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재치있게 하거나 조리있게 한다거나 해서 그래서 성격적으로 좀 장난꾸러기의 개념들 있죠.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인 특징에서는 정말 마술사인 사람도 있겠죠. 요즘 마술사인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들은 마술사의 그런 직업군을 가진 이성과 인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술사가 아니더라도 손으로 마법을 부리고 말로 마법을 부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으로 마법을 부린다고 한다면 요리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아이템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인테리어가 되게 감각적이다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과 좀 관련이 있다거나 가구 혹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은 작가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이고 말로써 입으로 마법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MC, 사회자 이런 사람들 있죠. 연예인과 관련된 형태일 수도 있는데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사 진행자 이런 것들도 해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인연이 되는 상대방의 직업적인 요인이나 활동적인 형태들은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부딪혀서 고생을 해서 하는 그런 일과는 직업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말로 먹고 산다거나 손으로 먹고 산다거나 근데 그 손으로 먹고 사는 것도 온몸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만 뚝딱뚝딱 한다거나 노트북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 편집을 하는 분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사주 타로 카드에서도 공망살이라고 하는 카드인데 약간 그림을 보시면 진주 목걸이도 있고 돈 엽전도 있고 뭔가 출세와 관련 시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랑, 하트도 있고 여러 가지 풍선에 지금 담겨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컵 7번에 해당이 되거든요. 컵 7번은 대체적으로 공상, 망상, 환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번 여러분들과 인연이 되는 이 상대방은요. 이런 트릭스터 카드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을 주죠.
생각이 많고, 근데 그 생각이 센치한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고 낙천적인 형태들, 그러면서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대방은요 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사고력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 자극 이런 것들, 어떤 영감, 아이템 이런 것들이 한가득인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과 뭔가 연결을 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려보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컵 7번의 카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상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을 해야지 발전이 있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형태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아이디어, 상당한 독특한 그런 시야를 가졌다거나 이런 부분이다. 하지만 그 독특한 시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약간 연령대도 그렇게 나이가 많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순수한 마음이거나 이런 형태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함께 나온 카드들도 보시면요. 왕의 펜타클 카드, 9번의 완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번 운전자 카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부분에 몰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좀 장인정신의 형태들이 굉장히 커요. 9번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자체도 생각보다 이 앞서 나온 카드들은 좀 약간 약하다, 가볍다, 살짝 하이텐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내면은 오히려 더 단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외면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 외모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가벼울 수도 있고 혹은 되게 밝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은 고차원적인 형태도 꽤 들어가 있고 인내심이거나 끈기 이런 것들도 상당한 상대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인상이거나 이런 것들은 좀 밝아 보이거나 가벼운 텐션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가고 난다면 생각 외로 되게 진중하고 무게감 있고 묵직한 사람이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꽤 장인정신의 그런 형태들 혹은 뭔가 이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본인이 하는 분야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그걸로 꽤 금전적인 피드백도 받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번을 선택하신 분들과 인연이 되는 하반기에 인연이 되는 이 사람이 직장인의 형태, 남 밑에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상대방 아래에 뭐 직원이 있다거나 이런 형태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은 뭐 프리랜서 개념이거나 사업자이거나 뭐 1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그런 상대방과 인연이 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적이거나 어느 정도 자리가 꽤 잡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확장이라든지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발견을 하고 성장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떤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지 서로 각자 첫인상이거나 초반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함께 볼게요.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만나게 되거나 접점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카드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여황제, 여사제, 그리고 흰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부분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종교적인 행사나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절에 뭐 조계사를 가거나 도선사를 가거나 하는 부분이 절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드나들기가 편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래서 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초공양해서 제거 올리기도 하고
혹은 제 거 올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올리고 오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교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절에 간다거나 아니면 성당 같은 곳도 이렇게 영화 속이나 이런 데 보면 드나들거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형태이고요.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이너적인 그런 장소나 모임의 특성은 아니거든요. 이 여사제와 여황제 카드가 같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나만 여자이거나 일 때 있죠. 여러분이 여자이면 나만 여자이거나 이곳에 갔더니 나만 여자더라. 혹은 여러분이 남자라면 이 모임에 갔더니 나만 남자더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대체로 여황제 카드는요. 예쁜 것과 혹은 고급스러운 것, 비싼 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선택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쁜 것과 연관성이 있거나 좀 비싸고 고급진 것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모임들 있죠. 뭐 와인 모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약간의 돈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나를 예쁘게 꾸미거나 가꾸거나 이런 거 있죠. 여러분만의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있죠. 약간 철학적이거나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사제 카드도 그렇고요. 힘 카드도 그렇고요.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독서 모임 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곳에 나만 여자이거나 나만 남성이거나 이런 형태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 너무 내가 예쁘거나 보여지는 부분만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같이 함께 뭔가 어우러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혹은 어떤 특정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한다거나 정보 공유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예쁜 거, 비싼 거, 좋은 거, 고급진 거와 관련된 곳이거나 이 힘카드가 동물과 관련될 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동물과 관련된 거 아니면 동물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동물 구호하는 것들, 뭐 강아지와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떤 뭐 봉사 같은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 소개팅?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좀 했을 때 근데 그것들이 철학적이거나 봉사나 이런 개념들 있죠.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좀 홍보를 해주거나 알려주게 되거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좀 다양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 첫인상이나 초면에 느꼈던 감정선들을 보면 연말의 느낌이어서 그런지 여러분도 상대방도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꽤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도파민 자극이 되는 여러분의 감정선인 것 같아요. 데빌 카드와 10개의 칼 카드가 지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게 되고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보여지거든요. 이 상대방이 계속 너무 생각이 나다 보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스럽다,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도파민 자극이고 이런 형태 뭔가 강한 그런 끌림 있잖아요. 그게 약간 성적인 것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과 뭔가 스킨십을 하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너무 강한 그런 자극이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사랑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뭐 스킨십과 관련된 부분이 1순위라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또 드는 여러분일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은요 정말 뭔가 감정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커플이 되거나 연인 사이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의 그런 컵을 공유를 하고 주고받고 그 크기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상대방은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 처음에 보자마자 러블리한 그런 감정선인데 본인 스스로가 뭔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2번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감정적이고 이성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사람과 내가 뭔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근데 되고 싶은데, 나는 연인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상대방이요, 이성적인 관계가 되고 난 이후에 서로 어떤 감정선이 생기고 느끼게 될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카드에서 이 텐소드가 또 나와 있네요. 첫인상과 감정선이 좀 유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은 오히려 첫인상 때는 이렇게 도파민 자극이고 강한 그런 이끌림? 이런 감정선이었다면 그것들이 관계가, 그러니까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감정선보다는 오히려 진짜 사랑해야 하는 감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고, 어쩌면 결혼이나 뭐 가정을 꾸리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한 울타리에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마음선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굳건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 상대방이 나의 뭔가 보호자가 되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그런 설레임, 기본적으로 연애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자극도 중요하지만 감정선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그런 감정이 들 것이고, 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우직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더욱 안정적인 그런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역시도요, 여러분에 대한 그런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게 되는 형태라고 해요. 항상 여러분에게 뭔가 집중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뭔가 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요, 여러분과 정말 현실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너무 빠르게 그렇게 관계가 지속이 되거나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좀 한 단계 한 단계 나는 밟아가고 싶어.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이 상대방을 굉장히 믿게 되는 형태인데요. 상대방 역시 여러분이 되게 단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선이 들거나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요, 뭔가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미래를 그려본다거나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뭔가 이런 종교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그런 고고함이나 이런 것들을 잃지 말고 꼿꼿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황제와 여사제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뭔가 흑과 백의 모습을, 그러니까 양면적인 거? 극과 극의 형태인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성향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라 이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여황제 같은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여사제 같은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여황제처럼 화려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러블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모습에서는 이렇게 여사제처럼 도도하기도 하고 정적인 느낌도 주면서 포스, 아우라, 어떤 묘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풍겨지는 것들 있죠. 그런데 외적인 거가 너무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곳에만 치우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너무 여성적이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때로는 고전미도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과 고전미가 이건 것 같아요. 남자분이면 외조의 형태, 여자분이면 내조의 형태 이런 것도 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있죠. 너무 현대시대에 그런 것들에만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형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보수적인 형태들, 전통적이라는 부분에서의 그런 보수적인 것들 이 두 가지 다 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카드가 좀 전반적으로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여러분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의 A의 모습과 B의 모습과 혹은 C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매력 어필, 연애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소원 메시지 카드 뽑아봤거든요. 여러분은 포커스, 집중하세요 라고 하네요. 소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세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연애를 정말 너무나 하고 싶고 나는 꼭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연애에 집중을 하셔서 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열어볼게요. 먼저 여러분과 하반기에 연애운으로 이어진 상대방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 3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하반기에 그 이성에 대한 특징들을 좀 보면요. 먼저 이 사주 타로 카드에서는 임진 글자의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탐정, 형사 이런 내용을 가진 인물의 카드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뭔가 그림만 보고 이름만 들어봤을 때 좀 단단한 느낌? 이런 형태와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직업적인 특성에서는 정말 뭐 탐정, 형사 이런 뭐 군, 검, 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하반기 짝꿍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범상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들의 하반기 짝꿍은요. 내면도 단단한데 외면도 단단한 그런 형태들 있죠. 비주얼적인 부분, 외적인 유형에서도 너무 여리여리하거나 뭐 꽃미남, 꽃미녀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좀 단단해 보이는 사람, 어떤 아우라나 포스나 묵직한 에너지라든지 왠지 이 사람을 보면 나를 좀 지켜줄 것 같다거나 뭔가 예리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주의 글자에서 뭐 임진 글자가 있거나 임진일주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생각으로 단단한 사람이지만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다소 좀 여린 형태도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멘탈이 약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우리 그런 것들 있죠. 외적인 부분은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내면이나 혹은 알고 지내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보다 좀 감성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빈틈이
있는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신을 꽤 드러내지 않는 부분, 혹은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 90% 이렇게 다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지내고 나면, 시간적인 요소가 좀 더 지나고 나면 본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이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요, 그런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것들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다재다능한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뭐 2가지 일을 하는 사람, 본업이 있으면서 뭐 부업이거나 세컨드 잡이 있는 그런 부분들. 요즘에는 하나의 직업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투잡, 수리잡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업체를 하거나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2가지, 3가지 회사나 가게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바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뭐 2가지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는 사람, 소통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쉽게 친해지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울 것 같고 나면 그 속도가 가히 좀 빠를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지녔다, 외적인 부분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자세히 함께 이렇게 들어온 카드들을 보면 소드 3번, 그리고 완지의 1번, 그리고 힘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에너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상처를 좀 잘 받는다거나 어떤 자극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작은 거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이 되거나 생각이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근데 그게 또 찰나의 형태라고 해요. 그런 감정선이나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고 또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그런 감정선을 느끼게 되더라도 그것에 너무 몰입이 되거나 빠져있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긍정적인 회로와 어떤 확신이거나 이런 부분들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힘이 굉장히 단단해요. 누구나 스트레스나 외부의 자극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것에 고통을 꽤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은요, 본인의 내면과 외면의 강한 에너지로 어쩌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선이나 상황을 좋은 형태로 승화를 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강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의지나 어떤 욕심이죠.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3번 여러분들과 접점이 되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 상대방은요, 가장 큰 틀은 외적인 부분, 뭐 얼굴 외모나 외모를 더불어서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자체가요, 단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성격적인 부분,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그런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의 내공이 상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사실 느껴져요. 그래서 직업적인 것도 정말 이런 탐정, 형사, 군인, 뭐 검사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형태이고, 혹은 2가지 일을 하는 사람, 2가지 뭐 사업체이거나 혹은 사업을 하면서 뭐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힘카드에서 보시면 동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동물원과 관련된 부분, 동물원에서 일을 하거나 동물과 관련된 직업들 있죠.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외모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체형적인 것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막 되게 뚱뚱하거나 엄청 슬림하거나 이렇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근육질이거나 운동을 좀 한 그런 느낌이 좀 더 들거든요. 혹은 생활 속에 잔근육 같은 것들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육체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고집이 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집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 되고 줏대가 있어야 되고 자기 주관과 자기의 그런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집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떤 장소나 환경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첫인상이나 초반의 감정선들이 어떠한지 함께 볼게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카드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뽑은 형태들에서는 꽤 괜찮거든요. 초반에 처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나 쟤 별론데? 나 쟤랑 엮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의 카드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 너무 좋거든요. 서로에 대한 첫인상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일단 카드를 리딩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희망과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고, 연애에 있어서 남은 기간 지금 얼마 남아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러블리한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연애가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또 크게 들거든요.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 무엇과 좀 연관성이 있다거나 접점이 되게 되는지 이런 형태들을 살펴본다면요. 소드 여왕과 10개 소드, 그리고 완즈 2번의 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뭔가 이동을 한다거나 그게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커리어 혹은 상대방의 커리어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접점이 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 형태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움직임이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실현이 되는 상황이 아닌 형태에서 뭔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드의 형태는 뭔가 이성적이고 명확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드는 또 공기의 개념이고 뭐 IT나 이런 것들 혹은 의사소통 이런 것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뭔가 IT와 관련된 뭐 일이거나 그런 부분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어떤 인연을 알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영상 편집을 여러분이 배우고자 한다거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혹은 뭐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IT와 관련된 자격증, 뭐 코딩 이런 거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과 뭐 배우려고 한다거나 하는 부분 혹은 그런 동호회 모임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이클이 조금 빨리빨리 순환이 되고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그런 거리상 바운더리, 루틴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넘어가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도 그런 부분보다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소통이나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막 미주알 고주알 이 얘기 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간결한 것들 있죠. 딱 뭐 정보성이면 정보성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형태이기 때문에 루즈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부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그런 첫인상이거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로에 대한 감정선이라는 것 자체가요. 좀 많이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러버스 연인들 나와 있고요. 6번의 코인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서 우리는 뭔가 그런 케미나 주거니 받거니가 되게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뭔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받아주지만 너도 나를 되게 잘 받아주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뭔가 가식적이거나 정말 맞추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감정에서 그런 티키타카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잘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요, 그 안에서 뭔가 자신감도 더 많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해요. 더 주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꽤 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은 이러한 형태이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뭔가 안정적인 그런 감정선을 들게 되는 부분이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초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감정선이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너무 좋은 부분이네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초반에 그런 느끼는 감정선들이 너무 계산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특히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더더욱 여러분에게 첫눈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되게 강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냥 딱 드는 형태이고요. 대신에 여러분은 약간 내가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감정적인 거는 여러분보다는 상대방이 굉장히 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서의 안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여러분을 상대방이 도와주는 어떤 계기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마음에 안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상대방이 되게 다정다감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상대방이요, 본격적으로 이성적인 관계가 되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각각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확실히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꽂혀지게 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리고 갈수록 되게 자극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카드가 사실 스킨십과 관련된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나서부터는, 관계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스킨십과 관련해서의 자극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감정선과 더불어 이 스킨십에서의 만족도 역시도 강하게 연결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올인이 되어 있는 형태 있죠. 중독적인 형태 혹은 집착의 형태도 가능한데요. 집착이라고 해서 나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의 개념에서의 집착,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다 여러분에게 향해 있고 다 궁금하고 여러분만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별로 자극이 되지 않고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무엇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상대방의 감정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본인의 인생에서는요,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상대방에게 혹여 다른 이성이건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여러분만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상대방이요, 여러분과 연애를 하고 썸을 시작하게 되고 이러면 본인의 친구나 인간관계들이 많이 좀 소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거나 여러분에게 할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들 있죠. 그 외적으로는. 그런 형태거든요. 술을 즐긴다거나 회식이나 친구들과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할애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뭔가 쏠려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뭔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의 그런 순수한 내면이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거나 해서 정말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선이 완전히 연애를 완전히 처음 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처럼 좀 순수한 감정과 그런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굉장히 몰입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중독이 되어지고 몰입이 되어지고 묶여지게 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절대 눈도 맞고 귀도 맞고 완전 X자를 그리는 그런 형태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과 뭔가 순수하고 풋풋한 그런 감정선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묶어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래서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이러한 형태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접점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처럼 많이 좀 없어지거나 등한시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보여지네요. 나는 나의 사랑이 지금 너무 중요하고 나는 이 사랑을 지킬 거야, 여기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과 오랫동안 이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소원해,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요, 연애를 하기 위해, 여러분의 연애운을 더욱 상승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카드에서 볼게요. 카드에서 보면 여황제 카드, 페이지, 펜타클, 그리고 8개의 완즈 카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림이 보면 약간 연상연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이 특징들에서는 사실 뭔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지만 연상연하일 가능성,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남자분이면 연상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혹은 여러분을 리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성애를 발휘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나의 성적인 것, 그러니까 나의 여성적인 면을 굉장히 어필하고 드러내세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신체 부위에서 좀 더 자신 있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섹슈얼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표정이 될 수도 있고, 손짓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옷을 입었을 때 혹은 특정 색깔과 연관했을 때 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리드를 해라, 나의 그런 이성적인 부분을 어필을 해라, 이러한 형태. 근데 그런 것들이 스킨십을 좀 더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것도 해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좀 천천히 뭔가를 하기보다는 빠른 단계, 빠른 사이클이 되는 것들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는 연관성이 크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건 것 같아요.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서 뭔가를 시도를 하는데, 뭔가를 한 단계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약에서 강으로 가거나 이렇게 강약을 좀 템포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이성적인 부분, 여성적이면 여성적인 그런 섹슈얼한 에너지, 혹은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남성적인 그런 섹슈얼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드러내고 거기서 리드를 하세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을 일단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체형이 혹은 현재 다이어트가 시급한 몸이건 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섹슈얼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과 짝꿍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혹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뭔가를 이렇게 해보세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루라도 뭔가를 그래도 해보는 게 그래도 효과가 조금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도파민 자극이 너무 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온 소울 메시지 카드는요, 포용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품어주세요. 더 큰 내가 됩니다. 라고 하네요. 이 여황제 카드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도 품어주거나, 혹은 이 상대방의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품어주거나, 이런 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과 이성적으로 접점이 생기게 되는 그 상대방에 대한 특징들의 카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4번 여러분들과 올 남은 기간 동안에 이성적인 그런 끌림으로 관계가 시작이 될 이 상대방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뭔가 여러분보다 어릴 수도 있다. 연하일 수 있다. 혹은 생각하는 사고에 관한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해맑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일드 그리고 매지컬이라고 하는 카드가 나와 있죠. 뭔가 순수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혹은 그냥 이거는 약간 하나의 예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좀 연애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이다. 깨끗한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꽤 많이 정말 연령에서 나이에서 어린 사람이거나 정말 연애가 처음이거나 나이가 있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그 나이대에 비해서 순수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정말 동안의 외모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나온 사주 타로 카드가 병인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병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병화의 따뜻한 태양과 함께 더불어서 아래 인자는 호랑이 글자를 뜻하거든요. 제가 병인년, 호랑이띠를 가진 부분인데 저처럼 저와 같은 연령대이거나 사주에서 일주라고 하는 부분 이 병인 일주이거나 혹은 사주팔자의 글자 내에서 병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겉모습이나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소 밝고 긍정적이거나 어린 느낌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 외로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는 좀 단단한 사람이다.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강한 사람이네, 단단한 사람이네, 쉽지 않은 사람이네, 이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밝은 형태가 주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아이 같은 성향이 있는 부분이 맞아요. 긍정적이고 해맑고 뭔가 행복한 텐션을 준다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엔돌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4번 여러분들의 짝꿍의 형태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면에 또 단단한 형태도 있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해서 부정적인 형태로 느끼시면 안 돼요. 너무 가벼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아이와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열정 또한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집도 좀 있고요. 자존심 또한 강하면서 다혈질의 성향도 좀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면서 스타성이라고 하죠. 좋게 얘기하면 스타성 혹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관종이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쨌든 본인을 드러내고 꾸미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 예술성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굉장히 다분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직업적인 요인도 그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있죠.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이런 어린이 관련 교육기관에 특기 선생님들 있죠.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고 혹은 아이와 관련된 어떤 컨텐츠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직장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다 포함입니다.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이고요. 연령대는 여러분보다 어린 형태로 보이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개념도 좀 들어가요. 그런데 외모가 좀 동안이거나 피부가 유독 되게 좋다거나 밝고 하얗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는 부분은 아닌데 이 병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키가 되게 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율적으로 좋아서 커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밤에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낮에, 그리고 좀 활동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좀 연관이 있고, 밤보다는 낮에 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확실히 이 상대방은요. 고집이라고 하죠. 본인의 그런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는 사람이고요. 진득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꽤 강한 형태들은 아니거든요. 다 뭔가 텐션이 이렇게 짧거나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형태들의 카드여서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내가 뭐 가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어 이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그 즉시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대체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쟁취하는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나의 의사소통, 나의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하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분쟁이 생긴다거나 구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혹은 리스크 발생이 굉장히 크게 된다거나. 그런데 이 상대방은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되거나 원하는 부분으로 수용이 되는 그런 형태에 한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하거나 피력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될 만한 것,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본인의 주장을 너무 고지고대로 이렇게 끌고 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다 싶은 한에서 본인을 드러내고 표현을 하고 의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런 행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강한, 그것들이 사실 가장 큰 메인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 뭔가 움직임하고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뭔가 움직이거나 행동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스케줄이 있으면 좀 몰아서 하려고 하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오전에 교보문고를 갔다가 뭐 익선동으로 가서 익선동에서 뭐 볼일을 보고 뭐 동대문에 갈 일이 있다거나 하면 이렇게 코스를 짜는 형태들 있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밖에서 뭔가 볼일을 본다거나 어떤 일정이 있을 때 그것들을 되게 활발하게 잘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진득한 면보다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거나 완성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행을 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는 거를 그렇게 썩 선호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누구나 너무 멀리 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뭔가 움직임, 이동과 관련은 있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지역적인 부분, 활동 범위 혹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지역의 그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활발함, 이런 것들이 있다. 약간의 역마살이라고 하죠. 다 그런 카드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4번 여러분과 이 상대방이 어떻게 접점이 되고 또 첫인상이나 초반에 어떤 감정성을 느끼게 되는지 함께 볼게요. 상대방과 여러분들은요,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뭔가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점이나 장소나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어떤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소개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어떤 소식을 받게 되는 부분 혹은 어떤 고백을 받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과거의 이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전혀 얘랑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얘가 나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얘랑 뭔가 접점이 생긴다거나 이 사람을 어디서 보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랑 별로 접점이 없다거나 나는 이 사람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간적으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뭔가 그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부분과 접점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요, 한 사람이거나 한 곳하고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이 되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너 소개팅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B라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잘 지내? 뭐 이렇게 연락이 온다거나, 이게 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과 뭔가 인연이 되고 접점이 되는 사람이 이 상대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픽을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저는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밖에 갑자기 뭐 어디 공원을 간다거나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게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알던 사람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던 간에,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려고 하고 연구하고 탐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꽤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조금 약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감정선으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인 성향은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정선이 어떠한지, 오늘의 뭐 컨디션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눈치 아닌 눈치를 본다거나, 내가 이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알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향이고 어떤 취향을 가졌고 무엇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걸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자꾸 신중이라는 이름 하에 지켜봐야지, 조금 있다가 해야지 이러다 보면 에너지, 용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다운이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좀 어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여러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상대방이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도 꽤 크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혹은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당도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서. 근데 여러분이 그게 달갑지 않은 연락이다, 소식이다, 만남이다, 뭐 이런 느낌 같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이성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러했을 때 어떤 감정선을 갖게 되는지, 바뀌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볼게요. 근데 확실히 상대방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못 보는,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나는 알고 싶어 라고 하는 감정선이 큰가 봐요. 지금 첫인상 초면에 있어서의 그 감정선도 매달린 남자인데, 본격적으로 이성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도 이 상대방인 카드가 매달린 남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알고 싶고 이렇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게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옆에 나온 카드가 또 컵 7번과 컵 9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선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감정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고 느끼게 되고 커지고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건 없어야 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썸을 타던 연애가 시작이 되던 간에 그냥 행복함 그 자체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고통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이런 감정도 있고 저런 감정도 있고,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많이 생각을 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렇게
7개나 되는 컵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진열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충만해져. 그리고 나의 이 감정은 굉장히 단단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한 이런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 되게 자신만만해.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사랑이라는 물론 감정도 있긴 하겠지만 이 상대방의 그 감정선이 너무 크다 보니 여러분이 무언가를 되게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대방이 호기심이 자극이 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선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선이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선이나 이런 게 되게 크다라는 부분보다는 어쩌면 이 상대방의 그런 사랑의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뭔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정리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관계를 잘 가져가 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돼. 내가 어떤 결정, 선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그냥 좀 지켜보는 형태. 근데 이거는 살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감정 표현을 하던 어떤 뭐 행위를 하던 이벤트를 하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방어 자세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의 텐션은 이 정도만큼은 아닌데 나는 오히려 경계 아닌 경계? 좀 부담스럽다? 이런 텐션인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 얘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까? 얘는 도대체 나한테 이런 감정이 이렇게까지 드는 부분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을 그런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연애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볼게요. 먼저 에이스 오브 완즈, 그리고 3개의 소드, 그리고 더불어서 4개의 소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은 강력하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어?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물꼬를 튼다거나 이런 거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일단 드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필요한 형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의 연애가 힘들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필요한 형태이고 그렇게 해서 좀 무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연애나 연애라는 것 자체에서 좀 힘들거나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무뎌져야 되는 것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강력한 생각, 그리고 그게 크지 않더라도 어떤 물꼬가 되는 시작은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극,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온 소울 메시지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 여유 가지세요. 충분히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본격적인 연애 텐션이 이 상대방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거나 지레짐작으로 혹은 뭔가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 흐르듯이 한번 맡겨보세요. 자, 그러면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